오늘은 얼굴에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동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어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내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던가 이러면은 누구나 다 기분 좋을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얼굴이 어느 정도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처지고 늘어져 보이고 예전에 비해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노년, 50대, 60대, 또 70대 이 시기를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으로 자신의 얼굴을 잘 관리해 보는 것도 노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간이 한 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청취를 하시면 아마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젊게 살 수 있겠죠. 최소한 얼굴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얼굴의 세포들이 계속 노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얼굴은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얼굴의 연부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얼굴 살이죠. 얼굴 살이 중력에 의해서 처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얼굴 살들은 인대 조직에 의해서, 말하자면 볼트랑 너트처럼 이게 딱딱딱딱 뼈랑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져 있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 이 부분들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헐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얼굴 살들이 축축축축 밑으로 처지게 되죠. 처음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40대, 50대가 되면 우리가 이마살이 점점 처지게 되면 눈썹이 처지게 되고, 눈썹이 처지게 되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눈이 작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바깥 부분이 많이 처지게 되죠. 그러면 이 바깥 부분이 처지게 되면 웃으실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 바깥이 많이 덮이게 되죠. 그리고 요 앞부분, 콧잔등 부분이 처지게 되면 콧잔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고 코와 눈이 연결된 요 부분에 주름이 늘게 되죠. 이렇게 얼굴이 처지게 되면 먼저 눈의 변화가 생깁니다. 눈 윗부분, 그러니까 눈이 처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얼굴, 이게 중안면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밑이 처졌다고 생각합니다. 눈밑이 점점 여기가 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잔주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얼굴이 점점점 평평하게 되면서 납작해집니다. 납작해지면서 심하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인디언 밴드라고 그러는 그런 주름이 점점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볼 앞을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 그 지방과 근육 조직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서 이 팔자주름 위에 볼록하게 되는 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이 처지는 현상을 윗부분, 중간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이 뺨 부분이 늘어지게 되면서 중력에 따라 점차적으로 입가로 모이게 됩니다. 살들이. 입가로 모이게 되면서 마리오네트 라인, 팔자주름이 강해지게 되고 점점 우리가 심술보라고 하는 요 볼살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랫부분으로 살이 모이면서 이 턱 밑에 주름이 정말 살이 많이 늘어져서 이 늘어진 살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목을 살짝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불룩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력에 의한 연부조직 처짐 현상이고, 이 연부조직 처짐 현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윗부분, 상안면부, 가운데 부분, 중안면부, 그 다음에 하안면부와 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얼굴의 변화, 첫 번째는 뭐냐? 얼굴의 처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꺼짐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마주름이 그렇게 깊지 않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약하게 있던 주름들이 점점 여기에 주름이 깊어지고, 두 번째는 이 관자놀이 부분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패임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팔자가 꺼지게 됩니다. 또 볼페임 현상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입술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여기가 입술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 모든 것들은 진피 조직이 얇아지는 현상, 또
얼굴에 있는 안면부 지방 조직이 감소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얼굴에 살들이 빠지는 현상, 즉 꺼짐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외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자외선들은 우리의 피부의 진피층의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진피층은 상부 진피층과 하부 진피층이 있는데 상부 진피층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외선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산화 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피부 조직이 산화 공격을 받게 되죠. 산화 공격을 받게 되면 콜라겐 양이 감소하게 되고 탄성 섬유라고 해서 엘라스틴 파이버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점들이 생기고 피부의 색깔이 칙칙해지는 그런 현상,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얼굴에 근육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만드는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적인 부분이고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현상만 우리가 조화롭게 잘 막을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동안의 모습으로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나이가 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못된 시술이나 잘못된 수술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처지는 현상과 얼굴이 꺼지는 현상, 그리고 피부 노화에 대한 이 세 부분을 아주 균형감 있게,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을 딱 그렸는데 한 부분은 얼굴이 처지는 현상, 한 부분은 얼굴이 꺼지는 현상, 한 부분은 피부 노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삼각형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한쪽으로 많이 당기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처지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젊었을 때부터 실 리프팅을 하고 얼굴을 몇 번을 당기고, 예를 들면 이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얼굴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분명히 얼굴이 아주 이상한 얼굴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얼굴에다 계속 뭐를 맞습니다. 얼굴 계속 뭘 넣어요. 정말 살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얼굴이 쭈글쭈글해 보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얼굴에다가 지방을 넣거나 얼굴에 필러를 맞으면 당장은 얼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얼굴에 뭘 맞는다던가 반복적으로 필러를 맞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그런 분들 보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얼굴이 되면 굉장히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다 뭐를 과다하게 넣는 거,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은 수술이 무섭다고, 얼굴에 뭐 넣는 게 무섭다고 계속 피부과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심지어는 피부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 그냥 피부 관리실만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물론 치료 안 받은 분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늙어간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지나치게 처지게 되고 얼굴이 지나치게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시술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 독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뛰어난 의사이자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동안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잘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조화롭게 나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